문조털 내유 붕괴에도 정청래 출마를 강행했다. 자, 지난주에 거의 이제 이 당권 경쟁을 하는데 이제 한물 간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쪽에 정청래 쪽에 문조털 내유, 문재인, 조국, 김어준, 이 정청래, 유시민이 있다. 여기는 뭐 한강 새똥 대주길, 그래서 이재명 쪽이 있다. 그랬는데 이쪽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 문조털 내유는 이미 와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각계 격파에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문재인은 7월 1일 날 이재명이 단독으로 만났죠. 단독으로 만나가지고 아마 뭔가 이제 압박을 넣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문재인이 이쪽 정청래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공교롭게도 그 사람들도 이재명하고 문재인 만나고 나서 문재인의 재판이 다시 속행된다. 그 일정이 잡혔습니다. 좀 공교롭다고도 보이는데 어떤 압박 그런 게 있었는지는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1년 동안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도 재판이 안 되려고 했던 바로 그 문다혜 씨 태국 가면서 뇌물죄죠. 이상직 타이스타젯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리 내주고 그 돈을 지원을 한 그 문다혜 씨의 전 남편 서창호 씨에게 그런 그 엄청나게 논란이 컸던 그것들이 재판이 지금 뭉개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그 공판 준비 기회를 다시 연다. 준비 기회이긴 하지만은 그 사이에 뭔가 좀 움직임이 있었지 않느냐, 마크에서. 이제 일종의 문조털 내유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붕괴시키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조는 조국이죠. 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사실상 끝났습니다. 뭔가, 자기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하려다가 일배몰이를 했죠. 무섭노. 참 코미디 같은. 박지원 의원조차 조국에게 바보 같은 짓 좀 하지 말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일배몰이 그렇게 해놓고 또 아이돌 가수들 팬들이 막 반발을 하니까는 다시 무슨 거기다가 야호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박지원으로부터 바보 같은 짓 좀 하지 마라는 타박을 들었죠. 그 정도로 이제 조국은 이제 존재감이 없어졌습니다. 문조털 김어준 털보 김어준은 아시다시피 완전히 김민석 쪽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겠죠. 김민석 쪽에 전향을 해서 김민석을 자기 유튜브에 출연시켜가지고 오히려 정청래를 공격하는 그런 판을 깔아줬죠. 판을 깔아줬을 뿐이 아니고 김민석의 아킬레스건으로 인식되는 12월 3일 날 밤의 행적에 대해서 막 국회 안을 뛰어다니는 CCTV 영상까지 틀었죠. 나중에 그 CCTV 영상이 아마 김민석 쪽에서 건네줬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김어준도 빠져나가 버렸죠. 마지막 유시민은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무슨 정축, 재건축 이런 이야기 하면서 뭔가 하는 듯 했는데 어느 순간에 문재인하고 이재명 만나는 그 시점을 전후해서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낚시 다닌다는 이야기도 막 들리고. 자, 그래서 여기서 다 이제 와해가 되면서 결국 어떤 정권 권력의 수단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정치권의 시각이죠. 자, 그래서 정청래가 결국은 출마를 포기할 것이다. 이재명 쪽에서 워낙 강경하게 다 이제 붕괴를 시켜버리고 고립을 해놨으니까 본인이 출마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마 가능성이 반반이다. 이런 말도 나왔고 했는데, 원래 지난주 후반쯤 돼서 출마 선언을 할 거라고 했는데 또 안 했죠. 주말에도 안 하고 해서 진짜 포기하는 것 아닌가 했는데 오늘 출마 선언은 했습니다. 하면서 또 뭔가 하나 복선을 깔아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청래
당 대표직 이용해 대선 출마 없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출마 생각 안 한다. 그러면서 당 대표는 재출마해. 자, 왜 갑자기 대선 출마 생각 없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에 많은 함의가 있습니다. 정청래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다. 이게 무슨 말로 들리십니까? 저도 이제 정치부 취재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정청래가 일단 이재명의 건의에 내가 도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너무 라이벌을 생각하지 안 해도 된다. 나 대선 출마 안 할 거야. 보통 이제 대선 출마하게 되면은 현직 대통령하고 같은 진영 안에서 막 차별화를 하죠. 차별화를 해서 막 꺾어버리려고 하니까 자기 이제 미래의 권력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면은 나 일단 그런 거 안 할게. 안 할 테니까 나 너무 이렇게 방해하지 마. 꺾으려고 하지 마. 이런 제스처죠. 그리고 갑자기 저렇게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일단은 뭐냐면은 대선은 물론 이게 이재명이 중간에 탄핵되거나 재판 재개가 돼서 중간에 낙마하는 경우를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경우를 놔두면은 어쨌든 임기는 2030년까지죠. 이재명 임기가. 그런데 당대표 이번에 출마해서 된다고 해도 임기는 2028년 8월까지입니다. 2년이니까. 그런데 무슨 그때부터 또 2년 가까이가 남는데 대선까지. 대선 출마 생각 없어. 하나의 이 메시지를 이재명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이재명과 차별을 하지 않겠다. 내가 마치 당대표가 되면은 다음은 이제 대권을 노리고 이재명을 식물 대통령으로 거의 만들어서 좌파를 접수를 해버린다. 그래서 원래 대주주격인 친노 친문 이 세력이 정청래를 내세워서 뉴 이재명을 표방을 하는 유시민 기존으로 하면은 여기 가치를 추구하는 A그룹 좌파가 이익을 쫓는 B그룹 좌파를 무력화시키려고 정청래를 내세워가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당권을 A그룹 좌파가 가져가고 가면은 이재명은 식물 정권이 된다. 국회 도움을 전혀 못 받으니까는 당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 도움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공소 취소도 못하게 되고 결국은 도중에 재판도 받을 수 있고 또 탄핵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이재명을 끌어내려서 A그룹 좌파가 정권을 가지려고 하면은 끌어내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길을 쓰고 이 A그룹을 저거 와해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와해를 시키고 그 대표 주자인 정청래가 못 나오도록 하고 지금 송영길, 김민석 두 명을 투입해서 막 협공을 하게 만들고 있죠. 자, 그 상황에서 정청래가 일단 출마는 하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무슨 자기 대권 주자로서 내가 정권을 넘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다.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거는 이재명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재명은 안 믿죠. 안 믿는데 뭐냐 하면은 친명 쪽 권리당원들, 이재명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 정청래 쪽에도 강성 지지자가 있는데 이재명 쪽에서 완전히 돌아서 버리면은 완전히 정청래를 배척을 하면은 당선되기 어려우니까 일단 이재명의 이 강성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나 대권에 욕심 있는 사람 아니야? 나 이재명 도와서 이재명 정부 잘 되도록 하려고 내가 지금 대표 출마하는 거야. 이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당 대표직 이용해서 대선 출마할 생각 없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이재명 끌어내려고 내가 출마할까? 그리고 완전히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게 내가 당선되면은 기존의 대주주 그룹 친노 친문 이쪽에서 이것을 박살내고 덮어버려. 그걸 걱정 안 해도 돼.
나 이재명을 위해서 할 거야. 뭐 거기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쏘아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저 본성 다 감추고 나오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좌파 안에서 있을 것이고 한데, 어쨌든 이제 그 정청래는 저걸로 일종의 승부를 거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승부를 건다는 게 오늘 그 출마의 변을 이야기하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리당원, 지금 권리당원하고 대의원이 이 70%, 당대표 경선 룰이, 그 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30%죠. 정청래는 권리당원들만 확보를 하면은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전에도 박찬대하고 경쟁할 때, 그때 그 김호준이 정청래를 밀고 이재명이 박찬대를 밀었지만, 박찬대가 여론조사에서 대의원에서 앞섰지만은 이 정청래가 일반 권리당원에서 압도적으로 60% 이상을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권리당원 중에서 자기를 미는 권리당원들, 호남에 지금 집중이 돼 있죠. 그래서 이재명이 그 전남 강주에 몰빵을 하는 것도 그 반도체 공장 지어주겠다, 800조 들었어. 그것도 결국은 전당대회용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권리당원의 40% 정도가 몰려있는 이 호남을 그 표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데 정청래는 이제 그런 수단이 없으니까 그 대신 권리당원들의 이 어떤 이해관계를 제대로 파고들어서 권리당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성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출마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권리당원에 이 호소를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당원들의 알 권리를 강화를 하겠다. 그래서 위원총회를 실시간 생중계하겠다. 다 이제 권리당원들이 다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회의원 의정활동 홈페이지에 다 게재하겠다. 전 당원 투표제로 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겠다. 그럼 이거 당 지도부 뭐 하겠습니까? 전 당원 투표제로 집단으로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당원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익을 주겠다는 쪽으로 공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강성 지지층, 열성 지지층, 맹목적 지지층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자, 이게 참 오프라인 내란 청산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사이버 내란 청산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사이버 내란 청산이라는 또 말을 꺼냅니다. 지금 내란몰이 특검들 세 개나 하고 지금 또 2차 이삭축기 특검까지 막 해서 막 휩쓸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오프라인 내란 청산이라는 거고, 온라인에서 사이버 내란 청산을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인터넷상에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뭐 그런 그 활동을 완전히 또 찾아내가지고 처벌하겠다는 이야기죠. 뭐 정보통신망법 뭐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벌한 이런 또 공약을 내세우면서 정청래가 다시 도전을 했고, 그리고 정청래 혼자서 이제 나오는 게 아니고 정청래는 문조 털레어에서 다 떨어져 나갔죠. 자기만 남기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자기 핵심 신복 같은 사람들을 최고위원회 출마를 시킵니다. 자기는 대표 경선에 나가고 최고위원회 자기 신복들을 출마를 시키는데 정청래에게 최민희가 이미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을 했고, 그 비서실장을 지낸 한민수 의원도 이제 곧 출마를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문조 털레의 도움을 받기는 이제 어려워졌으니까는 새로운 자기 신복들과 같이 도전을 하는. 어쨌거나 여러 상황을 보면은 정청래의 이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표 경선이 5파전이 됐습니다. 5파전인데 뭐냐면은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그리고 김봄이라고 전 강진권의회 의장이 뭐 출마 선언을 했는데, 어쨌든 넷하고 정청래까지 5이 됐는데, 뭐 고민정, 김봄이는 이제 논내로 치면은
김민석, 송영길하고 정청래가 3파전이 되면은 그 전에는 송영길이 중간에 이렇게 페이스메이커를 하다가 호남 표를 확보한 뒤에 김민석에게 던져주고 나간다 같은 이제 친 이재명 쪽이니까는 그 다음에 중간에 결합하고 외교부 장관으로 간다 그런 시나리오들이 막 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송민석이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다 밝히고 이재명에게도 그런 쪽으로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친명 이제 정청래가 힘이 막 약해졌으니까는 불출마할 가능성도 있었고 친명 안에서 당권 경쟁이 벌어지는 거죠. 김민석하고 송영길 사이에서. 그런데 정청래가 이제 다시 끼어들어서 3파전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상황이 끝까지 간다면은 친명표가 분산이 되는 거죠. 김민석하고 송영길로 분산이 되면은 정청래가 어부지리로 당권을 다시 먹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김민석이 상당히 약점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정청래가 공격을 하는 것은 철새다. 과거에 정몽준 캠프에 갔었다. 이걸 공격을 하지만 지난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막 불거졌죠. 무슨 칭화대학교 석사 가정부터 그렇고 그 다음에 추기금 문제, 출판 기념회 돈 문제, 무슨 배추에 투자했다. 막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새로운 김민석에 대해서 대형 이 유혹을 터뜨릴 거다. 그걸 한 손에 들고 지금 출마 포기 선언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뭔가 들고 출마 선언을 했다. 김민석 아웃시키면은 송영길하고는 충분히 해볼 만하죠. 이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뭘 터뜨릴 것이냐. 그런 상황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제2의 대장동 사태가 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사태가 외부에서 우파에서 이렇게 제기한 게 아니고 이재명하고 이낙연이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이낙연 캠프에서 터뜨렸죠. 그래서 이재명의 평생 짐이 지금 되고 그것 때문에 날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안에 좌파에서 워낙 싸울 때는 정말 칼 들고 싸우기 때문에 이번 경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어떤 폭발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사안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